서울동대문경찰서에서 절도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오늘은 절도 사건 조사 과정에서 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지 그 현실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절도 사건은 간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조사 과정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져간 물건의 가격이 얼마인지, 원래 누구의 물건이었는지, 그리고 정말 훔칠 의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는 잠깐 빌려 쓰려고 했다고 말해도 경찰 조사 기록에는 불법으로 가질 의도, 즉 불법 영득 의사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어 하나 때문에 혐의가 무거워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당황해서 말이 제대로 안 나오죠. 그래서 조사받기 전에 사건의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담을 시작하면 저희는 먼저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합니다. 언제, 어디서 사건이 발생했는지, 그 물건은 누구의 소유였는지, 그리고 CCTV 영상이나 주고받은 메시지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이것이 단순 절도인지 여러 명이 함께한 특수절도인지 피해자와 합의할 가능성은 있는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몇 가지 사실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마치 병원에서 증상만 듣고 바로 수술을 결정하지 않는 것처럼 사실관계와 증거를 하나씩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야 합니다. 무작정 혐의를 전부 부인하거나 반대로 억울한 부분까지 모두 인정하는 것은 둘 다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저희는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나중에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 피해 회복 방법,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실제 피해 금액을 돌려받는 과정까지 설계해온 민사사건 경험이 이런 통합적인 판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절도 사건 하나가 이혼 같은 가사 문제나 회사에서의 징계, 심지어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 문제로까지 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건을 단지 형사 절차 하나로만 보지 않고 상담부터 조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의 큰 흐름으로 보고 대비합니다. 모든 사건 자료를 내일 당장 법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철저히 준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담 오시면 무조건 변호사 선임을 권하지 않습니다. 먼저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법적으로 방어가 필요한 지점이 어디인지,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 필요한 상황인지 객관적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때로는 변호사 없이 대응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절도 사건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조사 과정에서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미리 파악하고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후의 모든 절차를 결정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아시는 이러한 기준으로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 가사, 행정사건까지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법률 정보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